대한민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와 권력 등 하드 파워를 앞세워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언어, 기술, 문화 등의 소프트 파워로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하드 파워를 앞세워 지배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일본을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넷플릭스 인기 순위는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점령하고 있고 일본 젊은이들이 모이는 일본의 유흥가는 마치 대한민국의 유흥가처럼 한국어로 된 간판,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 여행이 금지되어 있던 일본인들이 8월 한 달간 단기로 대한민국 여행을 풀어주자 너도 나도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위해 여행사 사이트에 모여 여행사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이 강해 친환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일본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정서와는 거리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일본인들을 잠식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국처럼 한한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생활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편의점에서도 대한민국의 침공이 시작되어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노커TV에서는 일본 점령을 시작한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의점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회사원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이며 온갖 잡지와 도서를 파는 서점의 역할도 하고 간단한 장보기도 할 수 있는 마트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종합되어 있어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줄임말로 콤비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만 해도 일본의 편의점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들과 그 브랜드 상품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CU, GS25 등 대한민국의 편의점 사업자들이 한국 편의점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다수의 일본 편의점들이 대한민국 편의점 시장을 독식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편의점 강국 일본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 밀렸다. 일본의 대표적인 매체인 니케이에서 대서특필한 기사인데요. GS25와 CU 등 한국 편의점이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베트남에선 일본 편의점 패밀리마트보다 9년 늦게 시장에 진출한 GS25가 패밀리마트의 점포 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라고 내용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동남아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편의점 브랜드들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도 과거에는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일본의 편의점 등을 둘러보고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본의 편의점들이 한국의 편의점을 벤치마킹해 매장 내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취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편의점 강국 일본이 동남아 시장에서 대한민국에게 밀리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최근 일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강국 일본의 한국 편의점이 상륙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들을 칸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칸이라는 단어와 일본에서 편의점을 의미하는 콤비니가 합쳐져 나온 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편의점은 이미 동남아나 미주 일부 지역에 진출을 한 상황이지만 이 칸비니가 기존의 편의점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과는 다른 점은 오로지 한국의 과자, 음식만을 팔기 위한 편의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칸비니 매장 안에는 불닭볶음면, 비비고 만두, 종가진 묵은지, 바나나 우유 등 한국 식료품 천여 종이 진열되어 있지만 일본 제품은 단 한 개도 팔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식료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도 300여 종을 진열해두고 있으며 라면을 끓여 먹는 양은 냄비라던가 유명 연예인이 신는 양말 등 잡화들도 파는 마치 한국의 소형마트 같은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식품을 접하려면 큰 도시의 한민마트나 해외 직구를 이용해야 했지만 지방 소도시로 뻗어나간 칸비니를 통해
한국 식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칸비니의 최대 특장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갈 수 없고 쉽게 한국 식품이나 잡화 등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칸비니의 역할인 것이죠. 이는 이미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의 식료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칸비니가 인기를 끌자 일본 방송에서 이를 소개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 100만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인터뷰가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았다. 마치 한국을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 편의점이 생기는 일이 놀랍긴 하지만 그간의 일본 사람들의 유행을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도안놀이입니다. 이 도안놀이는 최근 일본 사람들, 특히나 20,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놀이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대한민국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을 달래고자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과자 등을 사서 일본의 호텔로 가서 마치 그곳이 대한민국의 호텔인 것처럼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이 대한민국의 식료품, 소비재 등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런 과정들이 못마땅합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혐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공고히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일본 내의 정치적 잡음을 없애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시민들은 사실 어차피 자민당이 이기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다소 낡은 방식에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적인 혐한도 문화적인 힘인 한류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문화의 힘은 정치나 권력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일본의 뉴스에서 한일 무역 분쟁이나 독도 분쟁 등을 다루면서 혐한을 조장한다 한들 일본의 20, 30대 젊은이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비하고 동경합니다. 앞으로 편의점뿐만이 아닌 다른 방면에서도 일본을 점령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